LED 동작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LED가 뭐냐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LED는 라이팅 이미티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라이트 빛을 이미티딩 발생하는 뭐였냐면은 다이오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빛을 발산하는 다이오드인데요. 이 다이오드는 우리가 전자공학적인 걸 배우셔야 되는데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한쪽 방향으로는 통하는데 반대쪽 방향으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한쪽으로는 통해요. 한쪽으로는 통합니다. 근데 반대쪽 방향으로는 통하지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말이 들어가면 한쪽 방향으로는 전기가 통하는데 반대쪽 방향으로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전기가 통한다는 게 전류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류 한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통하는데 반대쪽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꼬마 전구 필라미트 있는 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양쪽으로 걸어도 되는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거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 보면은 LED가 어떻게 생겼냐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긴 다리 짧은 다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긴 다리가 플러스 짧은 다리가 마이너스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이걸 만약에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면 또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해 보시면 다리의 길이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흐릿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모양이 여기 안에 있는 모양들을 살짝 보게 되면 얘도 이렇게 모양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모양이 생겼고 얘는 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생겼고 이 모양을 코드로 갖고 온 게 이 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이쪽에서 길게 되어 있는 쪽이 백이잖아요. 백이.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라고 보고요. 반듯하게 서 있는 쪽을 플러스라고 보셔도 이걸 그냥 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백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플러스다 이렇게 보시는데 전구를 만약에 연결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전자공학 그걸 아시는 분들이야 뭐 별로 문제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비전공자도 가끔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서 놓을게요. 그럼 여기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그 여기가 마이너스다 말이죠. 그럼 요 놈을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시고 여기는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불이 들어오고 만약에 반대로 연결하시게 되면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게 다이오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전자는 이제 다이오드 성질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빛을 발산하는 게 그래서 얘는 이제 뭐냐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 빛을 이미티딩 한다는 얘기예요. 이 빛을 내보낸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LED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것들의 대부분의 생긴 모양들은 이렇게 생긴 것들 많이 보셨죠? 그리고 뭐 다각형으로 생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긴 이제 LED를 얘기를 하고 이 LED들이 이제 색깔이 있어요. LED들 색깔 따라서 여기에 있는 컬러들, 여기 있는 색깔 따라서 뭐가 있냐면 어떤 색깔을 가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최소 전압이 달라지고 최대 전압이 달라지고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전류의 양도 달라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이제 적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색이 지금 제일 취약합니다. 사실은 이제 조금만 높아도 이제 잘 끊어지고라고 하고 지금 청색이나 척색, 백색으로 갈수록 좀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잘 끊어지고 어떤 건 잘 안 끊어지는데 근데 이제 적색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적색입니다. 적색을 가장 많이 쓰고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밝기도 요놈들이 제일 무난하게 밝기가 제일 잘 나오고 나머지들이 밝기가 좀 이제 흐릿하게 나오겠죠. 왜냐면 전력을 많이 먹으니까. 요 값이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해봐야지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2.3V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다 5V를 만약에 넣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5V 전압을 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전구들은 다 끊어집니다. 이게 다 이제 뻥 터지는데 여기는 LED가 터지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제 열받아갖고 싹 저기 하니까
다 이제 들어오지 않죠. 다 망가지는 거예요. 5V 정도 가해지면.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그럼 5V를 넣었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돼야 되나 라고 하는 것들의 얘기를 우리가 해 나가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5V 정도의 값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저항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저항기라는 게 필요한데 보통적으로 많이 보시는 것들은 우리 아두이노 실험에서 많이 보이는 저항은 요 저항이고요. 가끔 가다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항들도 가끔 가다가 보일 수 있고요. 요거는 우리가 쓰지 않지만은 전자 기판이나 이런 데 보시게 되면은 있는 기판, 우리가 이제 아시처럼 칩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쓰시면서 뭐가 있냐면은 빛의 밝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저항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쓰는 이렇게 가변 저항기가 있고요. 전자 회로를 만약에 직접적으로 접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전자 회로 기호입니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회로도로 그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요거 대신에 기호로 요걸 그려준다. 가변 저항기는 요거 대신에 기호를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저항해서 이렇게 짝대기 이렇게 가가지고 이거 가변 저항이다, 변화한다 라고 하는 표시를 우리가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저항기들은 이 색깔 따라서 뭐가 있냐면 색깔에 따라서 우리가 뭐냐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항기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이 컬러에 따라서 읽어주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컬러에 따라서 여기 수치들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값이 여기 컬러에 따르는 수치의 값이고 이 색깔의 위치에 따라서 이 열의 위치에 따라서 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열의 의미를 갖게 되고요. 보통적으로 요 3하고 4 쪽에는 승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승수를 얘기하는 거고 끝에 있는 이놈들은 오차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놈들을 이제 어떻게 읽어내느냐, 저항의 값을 읽어내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첫 번째 숫자들이 이제 유효 숫자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갈색이다 그러면 갈색이 1이잖아요. 그리고 요 숫자가 첫 번째가 1이고요. 두 번째가 흑색이 0이니까 0입니다. 그냥 이 숫자는 그냥 유효 숫자입니다. 그냥 숫자 10을 얘기하는 거죠. 숫자가 그냥 꺼맞춰서 1하고 10이니까 0이니까 10인 거죠. 요게 승수인데 승수가 2예요. 그럼 요 승수는 얼마 됩니까? 승수가 10의 2승이란 뜻이라서 그럼 요 두 개가 어떻게 합니까? 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100이니까 100하고 10하고 곱해주면 1000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얘는 1000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오차가 얼마나 되냐면 색띠가 네 번째 색깔 요게 이제 오차입니다. 끝에 있는 요놈이 오차인데 오차가 얼마나 되냐면 금색이면 5%라 그랬어요. 그러면 1000의 5%면은 1000의 5%를 플러스 마이너스 1000의 5% 플러스 마이너스 1000의 5%면은 995 플러스 5%면 1005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이 저항기에서 저항을 측정해 봤더니 우리가 995에서 1005까지의 값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저항기는 이상이 없는 저항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색깔이 있는데 이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제 색깔이 4개가 있는 게 있고 3개가 있는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4개가 있다. 만약에 이렇게 4개가 있고 여기는 3개만 이렇게 있다. 그럼 4개감에 있는 저항이 있고 3개가 있는 저항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3개감이 있으면은 어떻게 했느냐, 만약에 여기처럼 돼 있으면 여기 노란색이니까 4하고 7하고 승수해서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4,70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은 237이니까 요거 살짝 틀렸네요. 237이니까 요거는 237이다. 237이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면 되겠죠. 10의 영승은 1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237 오음의 값을 갖는다. 라고 되고요. 여기 오차는 5%, 여기 오차는 이제 그 1%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은색이겠죠. 그죠? 여기는 은색, 요거는 금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값 읽는 것도 좀 우리 상식적으로 하시는데 뭐 그냥 우리가 아두이노 실습을 할 때는 이제 정해진 대로 우리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두 개를 합해야죠. 그러니까 저항값하고 뭐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앞에서 표에 따라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적색 LED가 이렇게 있어요.
적색 LED가 하나가 있는데 사용하고 입력이 5V를 사용했답니다. 5V를 만약에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000mAh라고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20mAh는 1000mAh 0.0이라고 이제 계산을 해요.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5V의 입력 전압이 가하고, 자, LED는 최소 전압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8V. 요게 LED 거예요. 적색 LED일 경우에 마이너스 이제 1.8V가 있으니까 요걸 빼요. 뺀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0.02 우리가 썼었던 것이 우리가 20mAh라고 한 게 있기 때문에 20mAh가 0.0이니까 요거 0.02로 해서 나오면 165ohm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만약에 165ohm보다 아래인 저항을 쓰게 되면 요 LED가 이제 단선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얘기한 대로 뻥 하고 터진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거 이제 나가는 거고 우리가 165ohm 이상에 써야지 이제 이 LED는 동작을 할 수 있다. 이거보다 낮으면 LED가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두 개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곱하기 1만 하시면 돼서 75ohm 정도 우리가 넣어서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LED를 안정적으로 시킬 수 있는 저항을 이렇게 다는데 보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두이노 실습하게 돼서 키트 같은 거 사시게 되면 요거 이렇게 연결하세요. 요런 색깔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라고 하는 거가 다 이렇게 해서 산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나온 거니까 여기 계산치보다 위에 거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디지털 포트와 아날로그 포트에 대한 얘기를 또 이제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두이노는요. 우리가 이제 디지털 포트, 아날로그 포트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LED를 이렇게 달아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LED를 달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LED를 달았더니 D0부터 D3번 여기죠, 여기 이렇게 쓰시는데 보통적으로 쓰실 때 이 두 개는요. 이 두 개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 여기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이 두 개는 우리는 이제 손을 대지 않는다. 우리가 좀 이제 숙달되고 뭔가 돼야지만 사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지금 어디까지 쓰시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13번까지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D2번부터 D13번까지만 사용하시고요. 요거는 특수한 용도로 나중에 쓸 때 이거 어떻게 쓰라고 하는 건 나오겠지만 기본적인 거 우리가 할 때는 별로 쓸 일이 없다. D0하고 D1번은 괜히 저거 썼다가 얘랑 혼선만 생긴다. 이런 얘기가 하면 되고요. 아날로그로 쓰시는 거가 A0부터 A5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는 이제 아날로그 써라 라고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동작을 할 때 D0부터 D3번도 아날로그로 쓰셔도 되고요. D0부터 D5번도 디지털로 쓰셔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매뉴얼로 만들 때 어떤 이제 프로토콜이라 그러죠. 뭔가를 이렇게 정해서 만들 때 아두이노 사용할 때는 저기는 디지털로 쓰고 여기는 아날로그로 쓰자 라고 룰을 정하고 써야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섞이지 않고 혼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하고 쓰자라고 해서 정했어요. 그러니까 정해놓고 이렇게 쓰자고 했기 때문에 정해서 쓰는 거고요. 얘네들이 우리 아두이노에서 만들었던 예제 프로그램들이나 소스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들이 다 저 룰에 맞춰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안 맞춰주게 되면 이거 해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요? 이것도 잘 되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잘 안 지켜지게 되면 나중에 어딘가에서는 충돌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쵸? 뭔가 이제 서로 의미가 안 맞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생기니까 전체적인 룰을 그렇게 맞춰서 가셔서 전체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이 하셔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보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니까 그냥 막 쓰다가 나중에 뭔가 걸렸는데 원인을 못 찾아요. 왜냐면 이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항상 룰은 여기서 시키는 룰을 지키고 가라. 그래야지 서로 간에 혼선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날로그는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에 대한 얘기를 아직 안 했는데 우리 디지털만 갖고 얘기하고요. 아날로그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도 한번 얘기를 하고 여기선 잠시 다룰 때 뭐냐면 0부터 1000입생까지 값으로 읽어드린다 라고 하는 거 하나만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